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는 대학이 미준입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미준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준 채널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2020년 그리고 2021년 2년에 걸쳐서 두 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이버 가서 미준 찍으시면 검색이 되거든요. 2022년에도 한 권을 쓰고 싶은데 아직까지 잘 집필이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17일 날 첫 번째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서 2021년 10월 초에 제 동생 생일인데 이때 이제 두 번째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책의 소제목을 보시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 굉장히 작은 글씨긴 한데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15년 안에 33억을 만들어서 은퇴하자라는 소제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33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4% 룰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준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그런 룰인데요. 이 4% 룰이 뭐냐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은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 조성된 어떠한 기금이 조성돼 있겠죠.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최소한 30년 이상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뺐어도 이 은퇴 자금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4%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4% 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모아놓은 은퇴 자금이 다 해서 1밀리언이다. 1밀리언이면 한 13억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4% 룰에 있어서 하나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전체 자산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반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고 반 정도는 채권에 투자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낮게 형성이 된 겁니다. 사실상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100년, 150년 계속해서 평균 수익률이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사실 10% 룰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채권, 안정성 자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은퇴 생활이 안전해진다는 그런 가정하에 반 정도는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반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할 때는요. 4% 정도 뺐어야 안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은퇴를 했다면 첫 번째 해에는요. 4%니까 4만 달러를 뺐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해에는요. 4만 달러를 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따라서 은퇴 생활이 이렇게 30년간 영위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은퇴 자금이 더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1년 동안 2%가 올랐다. 그러면 4만 달러가 아니고요. 4만 달러의 2%를 상승시킨 4만 800달러를 뺐어도 된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뺐어도 30년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룰이 바로 4% 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30억 정도를 모으고 싶다는 욕심을 낸 이유는 뭐냐면 30억의 4%는 바로 1억 2천이잖아요. 자, 1억 2천이면 매달 1,000만 원씩 빼서 써도 안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 룰에 따르면 정말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4%잖아요. 보통은 4%는 너무 낮다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보통 하는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험성 있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생각했을 때 30억 정도만 모을 수 있다면 33억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가 1년에 1억 2천 정도를 써도 매달 1,000만 원씩을 뺐어도 우리의 은퇴 생활이 굉장히 안전하게 영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30억 정도를 욕심을 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30억이라는 숫자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이 있는데 한 10억 정도만 모아도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억을 모아서 4% 룰을 적용을 하면 1년에 4천만 원밖에 쓰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4% 빼쓰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배당이 나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이 3% 정도 된다면 결국은 1년에 4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이 생활비로 주어지는 부가적인 그런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배당에 투자하는 것도 은퇴를 앞두고 조금 고려를 해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지금 현재로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에 투자하면서 앞으로 적어도 10년, 15년은 계속해서 이 방향을 유지할 것 같고요. 나중에 가서 정말 60대가 넘고 70대 가까이
되면요, 배당 주식으로 좀 많은 부분은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은요, 배당 관련된 그런 고민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7월 21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에는 두 개의 종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업은 ASML입니다. ASML이요, 어닝을 시장 오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치 기업이죠. 그래서 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이미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녹화를 끝나고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 녹화할 때 이제 ASML에 대한 자세한 어닝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거보다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뉴스가 있는데 바로 이 디비던드, 배당에 관련된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자, ASML이 이번에 선언을 했다. 1.37유로를 이제 배당금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있죠. 자, 1.37달러가요. 쿼털리라고 써 있습니다. 쿼터라는 것은 이제 매 분기에 주는 그런 배당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ASML은요, 원래 배당금을 1년에 2번을 줬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2번 주던 배당금을 이제 4번에 나누어서 준다. 이런 소식이 이번에 이 뉴스를 통해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최근 들어서 디비던드의 금액이 많이 성장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배당금을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한 기업이 ASML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ASML이 이번에 배당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정책을 수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에 2번 주던 것을 이번 분기부터는 쿼터에 나누어서 주기로 결정을 했다. 따라서 ASML이 드디어 배당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낌새를 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ASML이라는 주식이 배당주로서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SML 클릭을 하시면요,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죠. 첫 번째는 이제 서머리인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은 바로 디비던드, 배당이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해 보시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디비던드의 그레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점수로 봤을 때 배당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이 안정성은 B를 받고 있고 성장성은 C+, 그리고 일드라는 것은 이제 배당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평가하는 건데 D-, 마지막으로 컨시스턴시는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배당을 나누어주고 있는가, 이 부분 역시 C-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만 살펴보면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레이드 있잖아요.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요, 섹터의 평균과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이 ASML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이 배당률이 조금 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A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의 주식과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성적표는 아니거든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서머리가 나와 있는데 배당률이 지금 포워드로 봤을 때 1.56%가 됩니다. 괜찮은 편이죠. 자, 애뉴얼 페이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 얼마를 배당으로 나누어 주는가. 자, 여기 나와 있는 배당률은요, 7.80을 이 주가로 나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페이아웃 레이시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한국에서는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해서 배당을 나누어 주는가, 이거를 퍼센티지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50% 이하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죠. 그로스 레이시인데 5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ASML의 배당은 몇 퍼센트 정도 매년 성장해 왔는가. 5년 내내 성장이 아니고요, 매년 성장한 평균치입니다. 35.55%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ASML의 배당금이 정말 많이 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비던드 그로스 7이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 7년 동안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왔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었는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배당금이 올라갔다.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을 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높게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딱 보고 그러면 ASML이 정말 좋은 배당주일까? 이렇게 우리가 단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반도체 주식 중에서 배당주 중에 최고의 인기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자, 그러면 ASML을 이 브로드컴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이 ASML 그리고 이 브로드컴 두 주식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킹 알파를 통해서 우리가 2개 이상의 종목 아니면 ETF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메뉴로 오셔서 두 번째 보시면 Compare Stocks and Funds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Create New Comparison, 새로운 컴패리슨 비교를 창조한다,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까만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하고 싶은 6가지의 심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6가지의 종목이라든지 6가지의 ETF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딱 2개만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SML이죠. 그래서 ASML 찍으시면 밑에 나오겠죠. 자, 클릭하시고요. 또 하나는 브로드컴입니다. BROAD인가요? 자, 브로드컴 AVGO가 바로 그 티커 네임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만 포함시키고요. 컴페어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그런 분석이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ASML, AVGO, 브로드컴 두 가지의 종목을 여러 가지 이제 항목에 있어서 비교 분석을 해주는데요. 가장 먼저 레이팅을 보시면 의외로 좀 게임이 안 됩니다. AVGO, 브로드컴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레이팅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수치적 분석, 정량적인 분석이죠. ASML은 홀드를 받고 있는데 AVGO 같은 경우는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적인 펀더멘탈을 살펴봤을 때는 브로드컴이 굉장히 좋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있잖아요. 이 블로거들이 점수를 준 거에 의해도 역시 브로드컴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준 점수를 봐도 ASML은 바이를 받고 있지만 지금 브로드컴은 스트롱 바이거든요. 따라서 세 가지 레이팅 모두 브로드컴의 우세로 끝이 나버렸다.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돼버렸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 브로드컴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퀀트 랭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랭킹이라는 것은요, 해당 인더스트리, 그 산업에서 각 종목들의 순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일단 ASML은 세미컨덕터 이퀴먼트입니다. 따라서 이퀴먼트는 이제 장비잖아요. 장비 기업들 중에 30개의 이제 장비 기업이 있는데 2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ASML이 받고 있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굉장히 순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총 67개나 되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주식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 주식 안에는 ASML도 들어가겠죠. 지금 범위가 더 넓은 거죠. ASML은 반도체 주식 중에서 장비만 지금 30개를 본 거고요. AVGO,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전체 반도체 주식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5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주식이 굉장히 궁금해지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고의 평가를 퀀트 레이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퀀트 레이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4.91이라는 가장 좋은 퀀트 스코어를 받고 있고요. 뭐 SA 오토 스코어도 괜찮죠. 4.33, 월가에서 주는 점수도 4.39로 가장 좋은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오 포토닉스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4.86을 획득하고 있고요. 세 번째 3등은 퀄컴입니다. 4.82, ADI가 아날로그 디바이스죠. 4.78,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좋은 퀀트 스코어를 보이는 것이 AVGO, 브로드컴입니다. 4.76이죠. TSMC가 4.69로 6위,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9위에 AMD가 나와 있죠. 4.56으로 비교적 굉장히 높은 점수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종목이 13위에 NXPI가 4.34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위, 3.22를 보여주고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3.16으로 37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당 산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의 퀀트 스코어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스코어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항목으로 좀 넘어가서 이것저것 다양한 펀더멘탈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브로드컴이 ASML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퀀트 레이팅을 받는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요, ASML 같은 경우는 F학점을 받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밸류에이션인데요. 자, 이렇게 5가지의 팩터에서 단 한 가지라도 F학점이 나오게 되면, 아니면 D-가 나오게 되면요, 절대로 바이 레이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F학점 하나 때문에 일단 컨투 레이팅이 이 바이보다는 밑으로 한 단계 처진 그런 보유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도 AVGO가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피타빌리티는 ASML도 굉장히 좋지만 AVGO, 브로드컴도 A+를 보여주고 있죠. 그 밖에 모멘텀이라든지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A-는 스코어를 EPS 리비전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반면 밸류에이션도 나쁘지가 않죠. C+니까 중간 이상을 하는 거고 성장세도 중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특별히 나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에 랭킹되는 것이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요. 토탈 리턴,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봐도요. 브로드컴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난 과거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은 ASML이 우세하죠. 5.28% 올라갔고 브로드컴은 2.9% 올라갔습니다. 3개월을 보니까요. ASML이 더 많이 떨어졌죠. 18% 마이너스, 그리고 브로드컴은 14%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9개월을 보니까 37%, 그리고 브로드컴은 1% 플러스네요. 그죠? 자, 1년간의 리턴은 어땠을까요? 26% 마이너스가 ASML. 반면에 브로드컴은요. 이 와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주가가 12.48%나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추세가 좋죠. 자, 그리고 5년 동안은 ASML이 246%, AVGO 135.39%를 보여줬고요. 지난 10년의 성적표는요. 브로드컴이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16배나 올라갔거든요. 1671%, 그리고 ASML도 656%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죠. 따라서 ASML도 굉장히 좋은 리턴을 여태까지 보여줬지만 브로드컴이 과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주식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당주가 브로드컴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배당률 때문입니다. 3.22%나 지금 배당을 주고 있거든요. 반면 ASML은 1.56밖에 되지 않죠. 조금만 더 내려와서 그로스 성장률은 어떨까요? 배당의 성장입니다. 배당 성장률을 보면요. ASML이 3년 동안 36%, 굉장하죠. 브로드컴도 17.9%니까 나쁘지 않고요. 지난 5년 평균을 보면 비슷합니다. 35.5%, 브로드컴도 34.82%나 배당금을 매년 올려준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성장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는가? 자, ASML은 과거 7년 동안 배당금을 단 1년도 빼지 않고 올려줬고요. 브로드컴은 무려 11년 동안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준 전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얼마나 자주 드는가? 이게 이제 프리퀀시거든요. ASML이 세미 애뉴얼이라고 써있죠. 1년에 2번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오늘 기사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게 이제 쿼터리로 바뀌게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배당의 점수는요. 브로드컴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ML의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자, PE 레이쇼로 봐야겠죠. PE 논갭으로 보면 29배, 굉장히 높은 숫자고요. 자, AVGO는 13.77배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PER이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는 게 AVGO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PE 레이시오 갭으로 보면 자, 포워드입니다. 29.8배, 그리고 브로드컴은 20.09배거든요. 따라서 밸류에이션 역시도 어떻게 보면 ASML보다는 이 브로드컴이 훨씬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PEG도 1.36, 0.84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더 낮죠.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PEG는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눠서 만약에 이게 1.0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수치고요. 자, 다음은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를 보니까 지금 ASML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AVGO는 9.86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장률을 한번 보죠. 성장률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ASML은 11.8%, 브로드컴은 무려 17.38%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요. ASML이 더 좋죠. 15.6, 그리고 브로드컴은 13.36%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요. EPS의 성장을 보니까 어닝 퍼 시어죠. 지난 1년 동안 20.04%가 ASML이고요. 브로드컴은 무려 87%나 어닝이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수치죠. 앞으로 포워드를 보면 25.8, 그리고 21.93으로 ASML이 앞으로 1년 동안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익성을 봐도 브로드컴이 더 좋죠. ASML이 51.67%, AVGO가 74.89%인데요. 자, 이렇게 총 이익률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비즈니스의 반이 소프트웨어에 지금 포진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아무래도
적어도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ASML보다는 AVGO, 물론 이제 이 하드웨어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부분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AVGO처럼 소프트웨어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좋은 총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넷인컴 마진을 보면요, ASML이 만만치가 않죠. 29.51%라는 굉장히 훌륭한 이 순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브로드컴 역시도 29.76%는 굉장히 멋진 순이익률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도 42%, 40%, 리턴 온 에퀴티 ROE죠. ROE가 46%, 39%. 따라서 ASML이 이 수익률에서는 전혀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너십을 좀 볼까요? 인사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요, ASML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내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작다. 자, AVGO도 1.53%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자, 다음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인데요. 전체 주식 중에서 52% 정도를 지금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ASML,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무려 82.8%를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관들이 굉장히 좀 사랑하는 주식이 브로드컴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 부분을 보면요, ASML은 뭐 공매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VGO도 1%니까 무시할 만한 그런 공매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 같은 경우는 지난 24개월을 기준했을 때 ASML이 1.37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ASML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이 10% 올라가면 13.7%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시장이 10% 반등하면 11.2%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발란스시트를 봐야겠죠. 지금 현재 부채 비중인데요. ASML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전체 에퀴티는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44%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88%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188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부채가 조금 높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브로드컴의 유일한 약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두 기업 모두 굉장히 탄탄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두 종목 모두 과거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현재도 성장세도 괜찮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주식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우리가 4% 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은퇴 나이가 거의 다 돼서 배당주를 좀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과연 ASML이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브로드컴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재미있는 시뮬레이션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재미 요소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ASML 그리고 브로드컴에 우리가 각각 1억씩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떤 주식에서 더 좋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나름대로 구성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1억을 넣고요, 그 다음부터 매년 추가적인 자금을 넣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전 재산을 다 넣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억이고 이거를 다 넣어버리고요, 우리는 은퇴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ASML의 배당률은 지금 1.56%고 브로드컴은 3.22%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ASML의 주가 상승이 브로드컴보다 떨어진다면 ASML에 투자할 이유가 아예 없어지죠.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은요, 주가의 성장률은 제가 좀 임의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ASML은요, 앞으로 주가가 매년 평균적으로 10%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고, 브로드컴은 이보다 2% 정도 떨어지는 8% 정도만 주가가 매년 상승을 한다, 이러한 그 전제 조건을 달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배당 성장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사실 두 기업 모두 배당 성장률이 뭐 30%가 넘어가고 뭐 20% 가까이 되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수준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배당 성장을 최대한으로 봤을 때 한 10%다. 따라서 앞으로 브로드컴과 ASML은 두 종목 모두 배당이 매년 10%씩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정이 있는데요. 배당금이 나왔을 때 이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은 좀 뺐습니다.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넣었던 1억 원만 가지고 어떤 정도로 지금 투자금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해를 보시면 1억을 넣어놨으면 이 1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ASML의 주식 개수는 153주고요. 153주면
하면 배당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1년 동안 113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률이 지금 1.56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억을 가지고 사면은 150개를 살 수가 있는데요. 150주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배당률이 3.22%이기 때문에 이 배당금으로 받는 금액이 훨씬 더 높죠. 한 320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해만 봐서는 지금 브로드컴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10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10년이 지나가게 되면요, ASML은 투자 금액 1억이 무려 2억 3,500으로 늘어납니다. 매년 10%씩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주식의 개수는 변화가 없겠죠. 우리가 한번 넣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니까. 자, 그리고 배당이 계속해서 10%씩 성장했기 때문에 배당금이 266만 5천 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브로드컴을 보니까요, 자, 투자금이 1억이었는데 2억이 됐죠. 그래서 10년 만에 2배로 뛰어 올랐고요. 자, 배당금은 무려 759만 7천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10년 투자했을 때 투자로 올린 총 수익은요, ASML이 1억 5,300만 원이고 브로드컴이 1억 5천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죠. 따라서 두 기업을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졌을 때 ASML이 주가가 10%씩 성장하고 브로드컴이 8% 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배당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배당금이 10%씩 매년 성장을 하면 결국 10년 후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투자의 수익은 거의 비슷하다. 한 3%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20년 후의 결과를 보니까 ASML은요, 1억을 투자했는데 20년 후에 우리가 총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5억 7,600만 원이고요. 브로드컴은 5억 1,600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30년이 지나게 되면 ASML은 1억을 가지고 16억 7천만 원을 만들어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억을 가지고 13억 6,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1억은 아직도 살아있겠죠. 자, 어쨌든 수익률을 봤을 때 1672%, 그리고 브로드컴은 136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배당이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들, 그리고 배당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면 단기적 한 10년까지 봤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서 만약에 브로드컴의 주가 성장이 ASML과 비슷해진다면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8%를요 우리가 10%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10%씩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10년 후에는 ASML 1억을 투자해서 지금 2억 5,300이 됐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1억 5,300이죠. 그리고 브로드컴은요, 1억이 무려 2억 8,700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수익이 1억 8,700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153.8%, 187%로 브로드컴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20년 투자를 하면 더 벌어지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696%라는 굉장한 수익률을 이 브로드컴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30년을 투자하면 2000%가 넘는 투자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10%씩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당도 10%씩 상승할 때 이렇게 2000%라는 멋진 수익률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재미삼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재미삼아서 해본 시뮬레이션은요, 물론 이제 미래에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 대한 변수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따라서 두 기업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변화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재미삼아라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자극이 없이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우리는 이제 엔돌핀을 받으면서 즐거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호흡입니다. 드림, 즉 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릴 거라는 희망,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을 거라는 꿈, 이런 꿈과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더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요,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쌓이고 조금 기운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멀게 바라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결국 이런 날이 올 거야라는 희망을 좀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
결국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